자, 다음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 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나면요. 예를 들어 중학교 때 무리수를 배우고 나면 무리수의 연산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복소수를 배우고 나니까 복소수의 연산을 배웠죠. 그런 것처럼 수학에서는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나면 그거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자, 수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사칙 연산을 하죠. 집합도 비슷하게 연산을 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는 안 쓰고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는 네 가지 연산을 사용합니다. 그 연산에 대해서 연산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집합,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A, 교, B. 자, 요 녀석의 의미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교집합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집합이 뭐냐면, 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X바. X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X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A에 속하면서 동시에 B에 속하는 원소를 모아놓은 것, 이게 바로 교집합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좀 이해하기 편할 텐데요. 집합 A랑 집합 B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두 개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교집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A 합집합입니다. 자, A 합집합 B는 자, 요 교집합을 뒤집어 엎은 이런 모양을 쓰고요. 이 녀석의 의미가 A랑 B를 합집합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합집합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따져보면 X바, 그래서 X를 모아놨는데 X는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 이걸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A, B 이렇게 표시를 해서 A하고 B에 포함되어 있는 걸 전부 다 합해버리면 합집합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합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또는이란 기호가 나오죠, 그죠? 또는이란 기호가 나옵니다. 자, 또는이란 기호가 일상적인 용어랑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는 용어랑 그 다음에 수학에서 쓰는 또는이란 용어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오늘 저녁에 피자 또는 치킨 이렇게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피자 or 치킨 이렇게 물어본다면 엄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겠죠. 갑자기 여기서 엄마 둘 다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등짝을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또는이라는 얘기는 선택의 의미인데 수학에서 또는이라는 의미는 보통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피자를 먹고 치킨을 안 먹는 경우, 피자를 먹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 피자는 안 먹고 치킨만 먹는 경우도 먹는 거, 이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거 두 개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피자랑 치킨을 동시에 먹는 경우도 또는이란 말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A or B라고 만들어져 있으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없는 것, 또는 A에는 없지만 B에는 있는 것, 혹은 둘 다 들어있는 것,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합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부분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없는 부분은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A에는 없지만 B에는 들어있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려보면, 자, A를 이렇게 그리고 B를 이렇게 그렸을 때 첫 번째 부분은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부분은 이 부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A에는 없지만 B에는 들어있는 부분, A는 아니지만 B가 들어있는 부분은 이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A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것, 위에서 배운 교집합이죠, 그죠? A, 교, B. 요거까지 포함을 하면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불러준다, 이겁니다. 자, 의미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지만 그냥 합집합은 A랑 B를 합해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새로운 집합으로 만들었다. 이게 합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A 차집합비입니다. A 차집합 B. 자, A 차집합 B는 X를 모아놨는데 X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X는 B의 원소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것들을 모아놨다. 이게 바로 A 차집합 B가 되겠죠.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에서 아까 여기서 표시한 노란색 부분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죠? 맞죠? 따라서 이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A에 있는 것 중에서 B는 없는 것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A 차집합 B라고 표현합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A에서 B를 뺀다라는 개념을 그냥 완전히 빼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A 차집합 B는 A에서 B 전체를 빼는 게 아니라 A랑 B랑 겹쳐 있는 부분을 뺀다 이런 느낌이에요. A 차집합 B는. 그러니까 A 부분에서 이 부분 겹쳐 있는 부분 교집합을 뺀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A 합집합 B 이 전체에서 이 부분 B만 빼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낸다. B를 빼내면 이 개념이 A 차집합 B의 개념이다 라고 좀 익혀 두십시오. 그림으로 그리면 이쪽 부분 순수 A 부분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A에서 B를 뺀다라기보다는 A에서 겹치는 부분을 뺀다. 또는 합집합 전체에서 B만 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따로 이해를 하세요. 자, 다음 네 번째 A 여집합입니다. 위에 지수 형태로 조그맣게 C라고 씁니다. 자, A 여집합은 뭐냐면 X를 모아놨는데 자, X는 A의 원소가 아니고 X는 자, 이거 거꾸로 쓰는 게 낫겠습니다. 자, X는 U의 원소이면서 A에 들어있지 않는 것 요런 석들을 모아놨다. 이걸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선생님 생뚱맞게 이 U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U는 전체 집합의 표현입니다. 전체 집합의 표현인데 따로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수 전체 집합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전체 집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전체 집합을 딱 언급해 줄 수도 있고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전체를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뭐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녀석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집합을 생각한다면 사람 전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집합을 포함하는 가장 큰 집합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뭐 2의 배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봅시다. 2의 배수. 그럼 2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큰 집합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얘는 자연수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연수. 따라서 자연수는 이 집합 A의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유리수, 실수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집합을 생각했을 때 A란 집합이 있을 때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큰 집합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 집합.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들어가 있을 때 여집합의 의미는 뭐냐면 여집합의 의미는 전체 집합 안에 있으면서 A가 A에 속하지 않는 원소입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말로 따지면 A가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닌 것, 남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여자겠죠. 그럼 남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머릿속에 가상적으로 사람이라는 전체 집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닌 것, 여자,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홀수가 아닌 것, 홀수의 여집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반사적으로 짝수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홀수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연수라는 전체 집합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A에는 속하지만 전체 집합에 속하지만 A에 속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여집합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여집합. 아시겠죠? 자, 집합의 연산은 총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고 집합 A가 1357, 집합 B가 2, 3, 4, 5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 A 교집합 B를 구하세요. A 합집합 B를 구하세요. A 차집합 B를 구하세요. B 차집합 A를 구하세요. 뭐 A의 여집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집합 A랑 집합 B가 주어져 있고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들을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찾을 때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 U를 그리고요. U를 그리고 이 안에 U에 들어있는 1, 2, 3, 4, 5, 6, 7을 다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A가 들어있고 여기 안에 B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 요 전체 집합 영역이 총 4가지로 쪼개집니다. 여기죠. 얘는 순수 A, A랑 B랑 겹치는 부분. 얘는 B만, 그 다음 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에다가 이 원소들을 하나씩 채워 넣는 겁니다. 자, 하나씩 채워 넣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쉬워요. A 교집합 B를 먼저 채우겠습니다. 그럼 A랑 B랑 겹치는 걸 골라주면 3 겹치죠, 그죠? 3 겹치고 5 겹치네요. 그러면 여기 안에 3하고 5를 채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A 안에 1하고 7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지 못하니까 1하고 7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1하고 7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B 안에 들어있는 2하고 4는 이쪽에, 2, 4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U 안에는 1, 2, 3, 4, 5, 6, 7이 있어야 되니까 1, 2, 3, 4, 5, 6은 이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쓰면 전체 집합 U, A, B 다 채운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엔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읽어보죠. A 교집합 B는 여기겠죠, 그죠? 따라서 3, 5. A 교집합 B는 3하고 5가 들어있구나. 3하고 5가 들어있구나 쓰면 되는 거고, A 합집합 B는 여기니까 1, 3, 2, 7, 5,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순서대로 1, 2, 3, 3, 4, 5,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A 차집합 B는 A 요 부분이죠. 요 부분. A에서 요 겹치는 부분을 뺀 거니까 1, 7. B 차집합 A는 B에서 A 부분을 뺀 거니까 2, 4.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거니까 A의 바깥에 있는 6, 2,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를 직접 주고 요 집합의 연산에 해당하는 원소가 뭔지 물어볼 때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 다시 숫자의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집합도 연산 4종류가 있습니다.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4가지가 있는 거고, 요 연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합의 연산들을 해주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